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본 방송은 일본 주간 뉴스, 일본 문화와 역사, 제일동포 정보의 소식을 전하는 일본 돋보기입니다. 오늘은 일본 주간 뉴스를 전해드리는 3회째 방송입니다. 오늘도 일본에 사는 그냥 아저씨가 전해드리는 그러나 반듯한 뉴스입니다. 기본적으로 짧은 정보를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중요한 부분은 좀 길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주간 뉴스의 3대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첫 번째, 뉴스에 나오는 그대로를 전한다. 두 번째, 뉴스에 개인적 장황한 주석을 달아 좌우로 나누지 않는다. 세 번째, 뉴스의 한일 간의 민감한 부분도 개인의 감정을 배제하고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마음에 두며 뉴스를 전한다. 일본을 아는 것은 우리가 힘을 기르고 벗이 되는 일입니다. 모두가 공감하시겠지요. 그러나 코로나로 전 세계가 감염자 숫자나 경제적 악화 상황 등 마이너스적인 뉴스를 너무 많이 전하는 것 같아서 괜히 미안하네요. 되도록 밝은 뉴스도 더 찾아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색다르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세계 최고령으로 90세가 넘어서 아들의 권유로 시인으로 데뷔했고 102세에 타계를 하신 분입니다. 한국에서도 유명하죠. 일본 시바다 도요 시인의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 시 한 편을 낭독해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는 듯합니다. 일본 주간 뉴스 시간에 웬 시낭송이냐고요? 저는 뉴스뿐만 아니라 일본의 모든 정보를 전해드리고 싶고 저 또한 부족한 이름 없는 시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세계의 모든 분들에게 위로가 되면 좋겠습니다. 낭송해 올리겠습니다. 약해지지 마. 있잖아. 불행하다고 한숨 짓지 마. 햇살과 산들바람은 한쪽 편만 들지 않아. 꿈은 평등하게 꿀 수 있는 거야. 나도 괴로운 일 많았지만 살아있어 좋았어. 너도 약해지지 마.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0년 8월 2일에서 8월 8일자 일본 주간 뉴스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도쿄도 오가사와라 쇼토의 무인도 니시노지마에서 2013년 이래로 다시 분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도쿄에서 남쪽 바다로 약 10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섬입니다. 거리에 놀라셨겠죠. 일본은 세계적인 해양 면적이 큰 국가입니다. 해양 영토를 포함하면 일본은 세계에서 5위에서 7위 정도의 넓은 국가가 된다고 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스마트폰의 인기 어플의 약 90%가 소비자의 위치 정보를 업자 측에 공유가 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포스트압에 이시바에 중국이 뜨거운 시선을 주면서 회담 요청으로 외교력 시험, 주일 대사와 홍콩 문제 등 의견 교환, 캐논 메디컬 10분이면 판정 가능한 코로나 진단키트 9월에 발매, 일본 남성의 육아휴직 7.48% 불과, 여성은 83%, 스모 데르노 후짓 우승, 또 몽골 출신, 호주의 야심 제2의 실리콘밸리 시드니에서는 일본 400개 대학 코로나 학비 반환 요구 거부, 독자적인 학생 지원금은 3만엔에서 5만엔 지급, 소프트뱅크 그룹 400억엔 세금 탈루 도쿄 국세청 지적, 일본 증용공 문제 한국의 자산 매각에 맞서 외교, 경제, 국제적 대항 조치 등 복수안 검토, 특히 금융제재도 검토,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대합니다.
NHK AM 라디오와 BS 채널 폐지, 중기경영 계획안으로서 사업 규모를 7,000억엔이 넘는 것을 6,300억엔 규모로 축소, 야후, 라인 경영 통합 내년 3월로 연기, 코로나 영향으로 심사가 길어져 구마모토 호우 1개월 지난 피난민 1,400명, 마이크로소프트, 중국 기업 틱톡 세계에서 약 20억 다운로드가 되었다고 합니다. 매수 교섭 계속, 트럼프 반대하나, 일본 관방장관 아베 총리 건강 이상설 부정, 일본 제철 올해 1,200억엔 적자 전망, 적기지 공격력 자민당 안에 총리가 실행에 의혹, 중국 위협에 전략 변경 염두, 일본 국내 통신업계 미국의 규제로 중국 업체와 거래 이탈 가속, 중국 홍콩에서 1일 20만 명 DNA 검사 방침, 원폭 투하 8월 6일로 75년, 히로시마 원폭의 날이다. 코로나로 참여자를 대폭 축소해서 행사를 했다. 세계 핵탄두 총수는 약 14,000개로 그 추이는 1985년이 피크로 2020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러시아와 미국 두 국가의 핵탄두는 전체 추정치의 95% 이상을 차지한다. 일본 인구 2009년 피크 이래로 11년 연속 감소, 전년보다도 약 50만 명이 줄었다. 반면 외국인 숫자는 2%를 넘었다. 현재 약 286만 명이다. 혼다 808억엔 적자, 4월에서 6월기 처음 순손실, 고향 후루사토 납세 7년 만에 감소. 후루사토 납세라고 하는 것은 도쿄에서 근무를 해도 고향 쪽에 세금을 내고 싶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제도를 이야기합니다. 참고로 제일 많은 순위는 오사카, 미야자키, 홋카이도, 사가 등에 소속된 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각 지지율 30대에도 하락. 도요다 4월에서 6월기 순이익 1,588억엔 흑자. 상장기업 4월에서 6월 영업이익 70% 감소. 일본 제철 한국의 징용공 소송 즉시 항고. 입헌민주당, 국민민주당 합당의 당명 투표로. 재미 중국 기자 비자 연장 인정하지 않는다. 코로나 환자 급증으로 병원 침대 부족 현상. 일본 신규 확진자 1,332명, 5일 연속 1,000명 넘어. 일본 9일 만에 신규 확진 1만 명 늘어 증가속도 10배로 가속. 국내 확진자 959명, 도쿄 신규 확진자 60%가 20에서 30대. 도쿄도지사 10일 연속 200명 코로나 확진으로 감염자가 많으니까 여름 휴가는 고향에 가는 것 자제 요청. 조금 전 3시에 도착한 신문에 코로나 전국 최다 1,608명 감염 소식이 마지막에 있습니다. 다음은 미담입니다. 의류업체 유니크로 야나이 다다시 사장은 노벨상을 수상한 교토 대학의 혼조 다스쿠 특별교수와 야마나카 신야 교수의 연구비로 100억엔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더 자세히 보는 크게 뉴스 두 가지입니다. 1. 도쿄도 조선인 학살 추도식 공원 사용에 서약서 요구 않기로. 아사히신문입니다. 참고 설명입니다. 일본의 많은 자료에 조선이란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북한을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조선인이라 하면 북한이 아니고 역사 속 조선 또는 한반도인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일본인들은 북한을 지칭할 때 반드시 북조선이라고 합니다. 자,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조선인 학살 추모식 공원 사용 서약서 요구 않기로 도쿄도가 한발 물러섰다. 관동 대지진 때의 유언비어 등으로 학살된 조선인 희생자의 추도식전에 대해 회장의 공원을 관리하는
도쿄도가 주최자에게 서약서의 제출을 요구한 문제로 도쿄도는 서약서 없이 공원 사용을 허가할 방침으로 전환했었다. 추도식전은 1974년부터 조일협회 등에 만드는 실행위원회가 매년 9월 1일에 도립 요코하미 공원 세미나구였습니다. 조선인 희생자 추도비 앞에 열어왔다. 여기서 참조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조일협회의 성격은 1951년에 만들어진 민단 측에 가까운 애매한 단체로 당시의 한반도와 일본이 함께 만든 조직입니다. 서약서 제출의 문제는 2017년부터 학살의 사실을 부정하는 일본 단체 소요카제도 같은 시각에 같은 공원에서 위령제를 개최, 작년에는 항의하는 운동가와 충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쿄도는 관리자가 집회 중지를 지시하면 따르겠습니다 라는 서약서를 제출하라고 주최 측에 요구했었습니다. 도쿄도는 향후도 필요가 생기면 서약서를 제출받는다라고 이야기했다. 이번 9월 추도식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방지를 위해 일반 참가자를 포함시키지 않고 실시하며 인터넷으로 중계한다. 소요가제는 작년 집회에서 불량 제1조선인들에게 가족을 살해당했다 등의 발언이 있었다. 이 발언에 대해서 도쿄도는 인권 존중 조례에 근거하는 부당한 차별적 언동, 헤이트 스피치에 해당한다고 인정해 3일 발표했다. 추도식에 대해서 역대 도지사들이 추도문을 보내왔지만 고이케 유리코 지사는 희생자 수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2017년부터 미뤄왔다. 2. 세븐일레븐 미 편의점 스피드웨이 2조엔 매수. 일본의 편의점으로 성장한 세븐아이 회사가 일본의 편의점 2조엔 인수를 했다고 합니다. 세븐아이 홀딩스는 3일 미 석유 정제회사 마라톤 페트롤리엄의 편의점 병설령 주유소 부분 스피드웨이를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인수 금액은 2,100억 달러로 약 2조 2천억 엔이라고 합니다. 이번 봄의 독점 교섭에서는 가격면에서 타협되지 않아 단념했었습니다만 이번 실적 부진에 빠진 마라톤 측이 실시한 입찰에 재차 응해서 인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환율 정보 사진을 올려놓겠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오늘 주간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꼭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 방송은 완성도가 더 높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발전적 댓글도 기다리겠습니다. 사요나라.